맞아. 그 일본이 그래서 그게 그거였어? 내가 진짜 별거를 얘기했구나. 자, 천천히다. 자, 우리 생각하는 닮았다고. 그 과정에 대한 이야기. 그 지문은 좀 요약만 같이 할 거고요.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들 크게 내용이 어렵지는 않아서 이번 모의고사가 전체적으로 좀 평이하죠. 딱정벌레 그래가지고 약간 딱정벌레 읽을 때 긴장하면서 읽었는데 그렇게 쉽게 읽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었냐고 생각도 하고. 네. 그 중에 특히 우리 이번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독서 지문은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내용 같이 정리, 옆구리에 그냥 이 요약본을 넣어놨거든요. 그래서 이 요약본만 우리 같이 볼 거고요. 본문 텍스트는 여러분들이 제 뒤에 거 OX를 풀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거 같이 확인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요약본 같이 채우면서 그냥 내용 쭉 훑어보도록 할게요. 자, 우리 하이데거부터 시작을 하는데 일단 주제가 뭐냐? 생각이라고 하는 거. 언제 우리는 생각을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지. 그러니까 약간 사람들마다 견해가 좀 다르죠. 그러니까 약간 MT의 N인 친구들은 생각을 계속 한대네. 그래서 약간 멍 때릴 때도 생각을 한대. 근데 S는 멍 때릴 때 아무 생각을 안 하잖아. 약간 S들은 멍 때릴 때 까만 화면인데 N이면 막 뭔가가 계속 날아다닌다네. 그래서 그런데 이 친구들은 S 입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보편적으로 인간은 생각을 안 한다. 근데 순간순간 독창적인 순간일 때만 우리는 사고를 한다.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. 모든 지금 철학자들의 기본 전제가 뭐냐? 늘 생각하는 건 아니다. 여기 빈칸 채워주시면 됩니다. 우리의 기본적인 공동 전제는요. 인간이 늘 생각하는 것 아니에요. 그게 공동 전제예요. 자, 그럼 우리 어떤 철학자들이 나오냐? 순서대로 여러 명의 철학자들이 나올 텐데 가장 먼저 하이데거가 나옵니다. 하이데거는 언제 인간이 생각한다라고 봤냐면 평소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멍 때리면서 살다가 좀 예상하지 못한 순간들이 찾아오면 이거 좀 이상한데 하면서 그때서부터 생각을 하기 시작한대. 자, 그래서 이 사람은 예상치 못한 상황이면 그러면 생각한다. 우리는 예상하지 못한 순간을 만났다면 그때 생각한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. 이 예상하지 못한 순간을 본인만의 워딩으로 표현을 하는데 그게 바로 뭐냐? 손 안에 있지 않음이에요. 손 안에 있지 않음. 우리가 약간 손 안에 있다라고 하면 어떤 순간이야? 야, 넌 내 손 안에 있어 라고 하면 내가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다는 뜻이지. 이건 예측 가능한 범주라는 거죠. 근데 이제 하이데거가 이야기하는 예상치 못한 순간은 내가 예측하지 못한 순간일 테니까 손 안에 있지 않다. 뭐냐, 대충 손 안에 없다. 뭐 이 정도로 기억하시면 됩니다. 요렇게 이제 하이데거는 이야기를 했어요. 이게 하이데거가 이야기한 생각하는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요거에 대한 예시로 뭘 들었었냐? 문을 들었었죠. 우리가 문고리가 평소처럼 잘 열려. 그럼 이건 별 생각 없이 우리 행동을 하잖아. 이런 게 손 안에 있는 거고. 요거 헷갈리지 마. 문제 풀 때 쓰고 순간순간 손 안에 있지 않은 거. 우리 원고 피고 헷갈리는 것처럼 손 안에 있지 않은, 손 안에 있으면 헷갈릴 수 있어요. 여기서 손 안에 있지 않는 게 예상하지 못한 순간이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끔 만드는 순간입니다. 자, 그럼 그 다음 우리 빈칸은 그쵸 다 채웠죠. 그래서 요게 평소랑 좀 다르다. 좀 평소랑 다르게 문이 이상해.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우리 뭘 생각하는 거야? 문을 평소엔 잘 열다가 갑자기 이날따라 안 열려. 그러면 문을 아래로 열었나 위로 열었나? 막 이것도 갑자기 생각하게 되고 밀어야 되나 당겨야 되나? 막 이것도 생각하게 되잖아. 그런 것처럼 좀 평소랑 다를 때 우리 생각을 하더라. 자, 두 번째가 이제 들레즈인데요. 들레즈가 제일 중요합니다. 들레즈가 제일 두 가지 이야기를 해서 비중이 좀 큰데 첫 번째로는 하이데거랑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. 우리 인간은 예상하지 못하면 생각이라는 걸 하기 마련이다 라고 하면서 예상치 못한 순간이 찾아오면 생각을 해요. 근데 얘는 좀 더 나가서 좀 그 뒤에 있는 상황까지 얘기를 하는데 예상치 못한 좀 평소랑 다른 순간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면 해석이라는 걸 한대요. 해석의 과정을 거치게 돼요. 왜 저러지?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. 그러니까 막 예를 들어서 너희 친구가 갑자기 오늘 그날따라 표정이 안 좋아 보여.
그럼 이제 막 너희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겠지. 쟤가 왜 저러지? 근데 지금 시험 기간이니까 시험 기간이라 너무 피곤해서 그런가? 막 이런 식의 생각들을 막 머릿속에 할 거 아니야. 이제 그런 게 해석의 과정이죠. 근데 이 해석의 과정이 중요한 게 이걸 얘는 독특하게 자기 배려의 과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. 자기 배려. 이 자기는 누굴 얘기하는 거야? 스스로를 지칭하는 표현이에요. 이 생각을 하는 스스로가, 그러니까 너희도 친구가 표정이 안 좋으면 약간 불편하잖아. 약간 걱정이 되고 쟤 갑자기 날 싫어하나? 이런 생각도 들 수도 있고, 아니면 쟤 무슨 일이 있는 거야? 이런 생각 들잖아. 그러면 걔에 대해서 해석을 해. 근데 쟤 어젯밤에 분명히 늦게까지 공부하고 했다고 나한테 얘기했던 것 같은데, 그러면 쟤 표정 지금 썩어 있는 게 어제 잠 못 자서일 수도 있겠다. 이렇게 이유를 나름 찾고 나면 마음이 어때죠? 편안해지죠. 저 나 때문 아니고, 저 다른 애들 때문이구나. 지금 공부하느라 잠 못 자서 그렇구나. 이렇게 나름 해결을 하고 나면 마음이 편해질 수 있어요. 그래서 그걸 자기 배려라고 하고, 이 자기 배려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낯설잖아. 낯설면 불편함을 느끼거든. 근데 이거를 자기 해석을 해서 이게 나 때문이 아니라 제가 늦게까지 공부하느라 힘들었던 거야 라고 나름 해석을 하고 나면 뭘 느끼는 거야? 편함을 느껴요. 내 탓이 아니야. 친숙함. 이걸 위해서 우리는 자기 배려를 하는 것이다. 이렇게 보는 게 딜레즈의 관점입니다. 이거 이해만 좀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예상하지 못한 저 아이의 표정을 보고서 저건 나 때문이 아니라 제가 지금 오늘 피곤해서 그런 거야 라는 입장을 생각하는 거예요.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요 자기 배려와 해석의 과정이 비자발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굉장히 자동적으로 일어납니다. 약간 내가 갑자기 너희한테 이렇게 주먹을 슝 하고 날렸어. 자, 그럼 너희는 갑자기 내가 주먹을 날렸어도 뭐 할 거야? 눈을 감거나 아니면 몸을 피하거나 이렇게 딱 맞겠지. 자, 그거는 너희가 뇌에서 언젠가 저 선생님이 나한테 주먹을 날릴 것 같으니까 그럼 그때 난 저렇게 해야지를 고민하고 있었던 게 아니잖아. 그냥 별로 생각 없이 비자발적으로 자동적으로 휙 튀어나오는 것처럼 우리도 사람이 좀 날 불편하게 만들면 자동적으로 자기 해석을 해서 날 보호하려는 기색이 있대요. 그래서 이걸 비자발적이라고 하고 강제적이라고 합니다. 이 몸이 강제적으로 날 좀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기 배려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. 이게 이제 들레즈가 이야기한 가장 좀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. 그리고 들레즈는 하나를 더 이야기를 합니다. 뭘 또 이야기를 하냐? 우리는 예상치 못한 순간에도 생각을 하지만 어떨 때도 생각을 하냐면 모순들, 무의미할 때 오히려 생각을 한대. 모순된 문장을 만나거나 무의미할 때. 자, 모순이면 무슨 법이야? 모순형 역설, 그쵸? 그럼 우리 역설법 생각을 해보면 뭐가 있을까? 뭐 맛있는데 맛없어 뭐 이런 거 있겠지? 자, 이렇게 되면 우리가 맛있는데 맛없어라는 문장 같은 걸 딱 봤을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는 거야. 사람들은 이 문장을 봤을 때 생각을 오히려 더 많이 하겠지. 어떤 그 요리사 아저씨가 자기 평에 맛있는데 맛이 없어요라고 하면 이 사람 생각 얼마나 많이 하겠어. 그래서 얘는 오히려 우리 인간은 모순되고 무의미한 문장을 보면 생각을 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. 어떻게 생각해? 갑자기 이 사람은 막 맛있다의 정의부터 생각하겠지. 맛있는 게 뭐지? 나 맛없는 게 뭐지? 그럼 맛있는데 맛없는 게 뭐지? 이러면서 다양한 생각들을 하겠죠. 이 두 개의 의미를 포함한 그 사이의 모든 의미들을 우린 사고하게 될 거야. 그걸 우리가 이제 또 들레즈가 이야기를 했고요. 근데 이거에 대해 좀 반대되는 견해를 언급하는 철학자가 나옵니다. 그 사람이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예요. 우리 아리스토텔레스 씨는 뭐라고 이야기하냐? 모순된 문장은 틀린 문장이다.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.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순에 대해서 사람들마다 견해가 나요. 어떤 사람은 너무 멋있다. 맛있는데 맛없는 저 말의 심오함은 뭘까? 막 이걸 고민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, 어떤 사람은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하고 무시해버릴 수도 있잖아. 우리 아리스토텔레스는 이거는 안 된다. 이건 그냥 의미가 없다. 정보가 없고 그냥 아예 그냥 쓸데가 없는 문장이다. 이렇게 평가를 내렸어요. 그래서 하나만 더 추가로 요약본에 적어주시면 심지어 문제다라고까지 봤어요.
이런 문장을 쓰면 안 된다. 이런 문장은 하등 쓸모도 없는 이런 모순된 문장을 써? 이건 문제야. 잘못된 거야. 라고까지 비판을 해요. 자, 아리스토텔레스는 무의미한 문장, 이 모순된 문장을 되게 싫어했는데 누구는? 들레즈는 이 모순된 문장을 되게 좋아했어요. 이런 생각을 오히려 요구하는 문장이다 라고 하면서 자, 그리고 마지막으로 키르케고르가 있습니다. 너희 반에 약간 그런 친구도 있을 거 아니야. 이름이 잘 기억 안 나는 친구가 있을 수 있잖아. 아니면은 옆반 철수 같은 느낌? 옆반 애들 너 이름을 다 알진 않잖아. 자, 옆반 철수가 오늘따라 기분이 안 좋아 보였어. 그럼 너희 막 고민해? 철수는 왜 기분이 안 좋을까? 막 이러면서 아, 저 철수인지 아닌지 이름도 기억이 안 나는 그 철수는 왜 오늘 표정이 안 좋았지? 고민 안 한단 말이야. 근데 너희는 너희 옆에 있는 친구가 왜 표정이 썩었어? 그럼 그때 고민을 하겠지. 그렇지, 이런 것처럼 키에르케고르는 우리 인간은 어떨 때 고민한다라고 봤냐면 교환 불가능한 존재가 있을 때, 나한테 너무 소중한 존재여서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이랑 대체가 안 돼. 그래서 교환 불가능한 존재가 있어.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. 그럼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랑 대체를 못 하잖아. 그런 사람이 좀 표정이 안 좋아. 그럼 우린 또 고민하게 되고, 그 다음 또 이런 사람들 때문에 딜레마에 빠지기도 하고 막 오만 고민을 하겠죠. 그래서 이런 걸 이제 키에르케고르는 우리는 교환 불가능한 존재, 사랑하는 존재가 있으면 딜레마에 빠지고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게 돼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. 이렇게가 끝이에요. 별로 그런 어려운 내용은 없었고요. 이 흐름을 기반으로 여러분들이 옆에 텍스트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뭐를 풀어볼 거야? 모의고사 문제 다시 풀어볼 거고요. 그리고 그 뒤에 OX 좀 집어넣어 놨거든요. 그래서 OX까지 지금 풀어보겠습니다. 시작! 선생님 이거 들레즈를 빈칸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 거예요? 예상치 못하는 거지. 그렇지. 그 다음 해석하는 거죠. 그 다음이 자기 배려. 무의식적 강제적. 강제됨. 스탠딩 책상 수업 교실이 있어. 힘들지? 네. 난 예약하니까. 그치, 우리가 빼곡해서 교실 그지? 저기 되면 자 무수의 풀처럼 밀어놔. 아이들의 가방을 잠깐 신경 쓰지 말고. 고마워. 아니면 저기에 놓을까? 너무 힘든 일이지 이거. 네, 저기. 그러면 아마 다음에 수학고에
거기에 서 있긴 했어.